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두루 배치하면서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수장, 금융감독원에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임명해서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 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일단 부장검사 출신이라는 것도 좀 눈에 띄고요. 금감원 출신의 첫 검찰 출신입니다. 이분이 특이한 게 이제 회계사, CPA 시험을 합격하고 2년 후에 사법고시를 합격한 또 검찰 내에서도 경제, 금융범죄 수사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죠. 현대차 비자금 사건,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삼바 분식회계, 삼성물산 합병 의혹 사건 등의 수사통이었습니다. 검찰 내에서도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그런 분입니다. 자, 과연 이게 적절한 인사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첫 검찰 출신이고 논란이 일자 윤 대통령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쓰는 것뿐이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님, 일단 이분의 커리어는 좀 대단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적합한 인사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번 이 인사는 잘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검찰 출신을 여기저기 사실은 좀 잘 맞지도 않는 쪽에다가 이제 임명을 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보는데 네네. 전체적으로 보면 잘한 것 반, 잘못한 것 반 정도 네, 아닌가 네. 싶어요. 그런데 이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검찰 출신, 더군다나 이 경제금융 관련한 수사 경험이 많은 분을 임명한 것, 저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예. 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가장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들이 뭡니까? 이 사모펀드 사기 사건이었어요. 네. 펀드 사기. 네. 그 이면에 권력형 이게 비리다 결국은. 그러니까 권력층하고 좀 연계가 돼 있다. 그들에게 로비한 흔적들도 꽤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청와대 관계자라든가 여당 관계자 또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되기도 했었고 네. 이제 그랬던 사건들인데 대부분 다 그냥 그 사모펀드에 일하는 직접적인 경영진들에 대한 수사 정도만 이루어지고 네. 그 배우에 대한 수사가 전혀 안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수사 어떤 형태로든 전개를 해야 되고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해서 검찰공화국이라는 얘기까지 듣게 하면서까지 네. 이렇게 대통령으로 만든 이유는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밝혀내라고 지금 사실은 국민들이 임명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인선은 좀 불가피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사실은 이제 지난 정부 시절에 금융감독원이 그야말로 감독 기능을 제대로 했다라고 전제한다면 사모펀드 그 피해자들이 그렇게 대량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네. 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인선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저는 잘한 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검찰 출신들이 곳곳에 많은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복현 금감원장은 잘한 인사다. 글쎄요, 이렇게 되면 대대적인 금융권 비리 척결 전운이 도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복현 전 부장검사 내정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봐요. 네.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 금융감독원장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사실 이제 금융 관련된 기관의 업무 지원도 하고 네. 또 금융 관련된 기관들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잘하고 있는지 하는 관리 감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금융감독원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로 사건을 넘기자면 검찰에 넘겨요. 네. 실제는 조사는 검찰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복현 부장검사가 물론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나중에 사업시험을 합격했지만 네. 대체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검사로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에 집중적으로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네. 회계사로서 역할을 하셨으니까 금융 쪽에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금융 분야의 전문가들을 조금 더 배려해서 그쪽에 앉혔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금융감독원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발견되면 검찰에 수사를 넘겨서 검찰이 수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금융감독원도 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강제 수사해서 처벌까지 이르게 하려면 기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판까지 넘겨야 되기 때문에 예. 검찰과 협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굳이 이제 검찰 출신을 거기에 앉을 필요가 있을까? 또 이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여러 내용들을 보면 주요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해서 많은 자리에 검찰들이 또 다 요직에 앉아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볼 때 좀 이게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지난번에도 너무 남성 위주로 내각을 구성하다 보니까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또 네. 여성 장관들을 임명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너무 검찰이 주요 요직에 물론 검찰에 좋은 인사들
인사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시각은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좀 와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걸 원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부분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비교적 뭐 긍정적인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습니다만 금감원장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들이 배치됐다라는 부분 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국가보훈처장의 박민식 전 의원이죠. 이분도 역시 검찰 출신,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지냈고 5월 중순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장의 이완규 전 부천지검장, 전 서울북부지검 차장, 그리고 국정원 기조실장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 이번에 임명됐습니다. 역시 차관급이고요.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박성근 순천지청장,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장을 지냈습니다. 이례적으로 검찰 출신이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검찰 출신의 조상준 기조실장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분이기 때문에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를 변호했던 인물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저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정말 그분들이 능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뭐 윤석열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적 시각은 본인의 어쨌든 친족들의 변호를 맡은 분들을 저런 자리에 앉히게 되면 보훈 인사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한 소위 한 자리 챙겨주는 거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저는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피했으면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네. 차라리 뭐 검찰 중에 능력이 저분들도 능력이 있겠지만 예. 저분들과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 많이 있지 않겠어요? 네. 뭐 그분들을 적재적소에 앉히는 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제 본인의 가족 관련된 변호를 맡았던 분을 앉히게 되면 네. 그거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또 입방에 오르게 돼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놓고 저렇게 하시면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과 관련된 부분에 검사 출신들이 가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 네네. 법무부 장관, 예. 뭐 법제처장 이런 부분들은 법제처장은 뭐 검찰 출신들 많이 할 수 갔었으니까. 있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국무조정실장. 네. 이거는 전체 국무위원들의 업무들 또 각 부처의 업무들을 조정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검사 출신을 가야 될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비서실장도 그래요. 국무총리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 또 보훈처장도. 네. 그러니까 특별히 이게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분들을 검사 출신으로 채우는 것은 예. 사실은 이제 소위 검찰공화국이라고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부분은 좀 깊이 고민하셔야 된다. 물론 본인이 검찰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검찰 출신이 많겠지만 이제는 좀 더 이렇게 귀를 여시고 외부 또 추천을 받아서라도. 그럼요. 그렇게 네. 해야죠. 그리고 밑에 비서진들한테 추천도 하라 그러고 예, 좀 예. 다양한 인사들이 들어올수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말고 예. 다양한 인재풀을 써야 된다.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뭐 윤 대통령 인재풀이 너무 좁은 게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좀 문제점이 아닐 수 없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윤 대통령 주변에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맞아요. 그렇긴 한데 능력이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예. 좀 더 눈을 이렇게 시야를 확대해서 보면 그 외에도 능력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은 적재적소에 지금 이제 전문가 위주로 능력 위주로 인재를 쓰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 전제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그 시야 범주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 예. 라고 하는 전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뭐 대통령이 자기하고 좀 호흡을 맞췄던 사람이나 또 자기가 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좀 더 기회를 많이 주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하면 곤란한 거죠. 예. 그런데 이번은 과한 것을 조금 지나친 측면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에 그다음에 그 장모 관련한 그런 수사에 대해서 또 재판 과정에서 변호를 했던 사람들을 그 자리에 임명하는 것, 이거는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그럼 변호사비를 결국 이런 식으로 뭐 일종의 변호사 대납 의혹, 네. 뭐 그런 의혹도 뭐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이런 어떤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비용을 이제 결국 자리로 그냥 이렇게 대체해서 주는 뭐 그런 식으로도 이게 이 설화가 또 번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예. 그런데 지금 너무 조심을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좀 우려가 들긴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좀 직설화법을 쓰시는 편이잖아요. 근데 오늘 출근길에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에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냐. 또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버넌트 어토니, 정부 소속 변호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정관계에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 국가가 아니겠느냐. 글쎄요. 과거 민변 출신 인사들이 중용된 것, 이것과 윤 대통령이 지금 비교를 해서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적절치 아니한 비유라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진보 정당에서 이제 민변 출신, 그러니까 민변이 워낙 이제 진보 변호사 단체이기도 하고 예, 예. 하니까 이제 그쪽 사람들이 쓰는 거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글쎄요 보수 변호사 단체라고 한다면 대한 변호사회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예. 것 같은데 대한 변호사회 뭐 소속에 있는 분들을 뭐 여기저기 쓸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임명해서 특히 문제가 되는 약간 논란이 되는 분들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찌됐건 그 이런저런 사안으로 좀 엮인 분들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배제를 하고 뭐 대한 변호사회의 추천을 받든지 해서 객관적으로 그 일을 잘할 만한 사람을 기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뒷말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뭐 대통령실은 인재풀을 넓히는 건 고민해 볼 것이라고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과연 대통령의 인사 기조, 글쎄 이게 처음인데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나가니까 국민들이 조금 더 우려하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앞으로는 좀 개선이 되고 수정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러길 바래요. 네. 뭐 그건 모르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약 정말 본인이 하신 인사는 다 적재적소에 뭐 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면 네네. 오늘도 이제 뉘앙스를 보면 사실은 바꾸겠다는 뉘앙스로는 안 들려요. 네. 그러니까 이종훈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민변 과거에도 얘기하고 민변이었어 이렇게 네, 뭐 얘기한 그렇게 게 얘기하는 있죠? 걸로 네. 봐서는 본인의 임명 스타일, 인사 스타일을 안 바꾸실 것처럼 보여서 좀 우려가 되긴 네,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여러 군데서 우려를 전하면 대통령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인사권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전 국민이 납득 가능하고 상식선에서 이해 가능한 정도의 인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측근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무작정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예. 왜 검찰에서만 검찰 출신 풀에서만 사람을 뽑아 쓰느냐 하는 문제이고 본인과 개인적인 인맥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 위주로 왜 인사가 되느냐에 네. 대한 문제 제기예요. 그럼 이건 타당한 문제 제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걸 계속 무시하고 본인이 그냥 하는 일이 맞다고 생각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시면 예.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정 운영 동력은 떨어지고요. 네. 지지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건 절대 윤석열 대통령한테 좋은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셔야 되는데 국정 동력을 잃게 되면요. 예. 정말 힘들어지셔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충고를 드리자면 저 제언을 드리자면 예.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 예, 그러니까 예. 본인의 뜻이 그렇다 하더라도 예. 본인 생각이 모든 게 옳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참모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얘기나 이런 이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얘기를 좀 듣고 그 예.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도 갖는 게 필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앞으로 정부가 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부는 네. 국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늘 보여줘야 한다고 네.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게 상식선에 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생각하시는 기준이 아니라 국민적 기준으로 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인사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올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인사 과정에서 꼭 고려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평론가님, 앞으로 이런 비판 안 나오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윤핵관들이 잘해야죠. 왜 이번엔 윤핵관들이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옆에 조언을 할 법도 한데요. 예,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뭐 가끔 이제 악역도 맞고 쓴소리도 하고 뭐 그런 거 잘하시던데 왜 이런 문제가 되는 대목이 발견됐을 때 침묵하고 계시냐는 거죠. 예, 그분들이 이제 사실은 당정 관계에서 어느 정도는 좀 건강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네.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분은 뭐 바로 이렇게 원하면 언제나 전화 통화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여론에는 당이 조금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 예. 쪽으로 또 여러 가지 제보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당에서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잘해줘야 된다. 예, 뭐 굳이 갈등 관계로까지 가지 아니하더라도 이런 얘기는 소통을 빨리빨리 해서
좀 사전에 좀 이런 것들이 좀 사실은 좀 방지가 되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사 관련 논란과 잡음이 더 이상은 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최진모 교수님, 이종훈 평론가님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